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시는 시각 8시 8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새로운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 분이시죠. 정진욱 이재명 대표 정무특별보좌역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정무특보로 임명이 됐습니까? 아니면 임명장을 받은 겁니까? 예, 지난 7월 24일자로 임명됐는데요. 어제 이제 그동안 특보로 임명됐던 분들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네. 정무특보의 역할은 어떤 거죠? 당 대표님을 이제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민심을 파악하고요. 그걸 전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치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현안들에 대한 자료들 또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무적 판단을 제시를 해서 대표님께서 이제 더 좋은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보좌역이네요. 예. 예. 이재명 당대표하고는 특별한 좀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된 건가요? 예.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제 제가 그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서 처음에는 이제 글을 쓰는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현장에서 보좌하는 대변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선발이 됐고요. 그 이후에 본선 그리고 이제 인천 계양을 선거 또 당대표 선거까지 4번에 걸쳐서 네. 현장에서 보좌하는 좀 진기한 인연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양을 이후부터죠, 맞죠? 그때부터 소환 조사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마다 함께 하셨겠네요. 예. 그런 이제 소환 조사 때도 정무적인 도움을 드렸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간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참모들이 사실 마음을 졸이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검찰 조사라는 게 본인이 감당하시는 거거든요. 그 무게를 뭐 400여 차례 압수수색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네. 400여 차례 압수수색 했는데 예, 보시기에 뭔가 나왔습니까? 이제 같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시기에. 예, 아직까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아마 보통 사람 400여 차례 했으면 아마 그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님도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이제 그런 인고의 시간일 텐데요. 다행히도 한 건도 예,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네. 또 혐의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네. 이번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이제 지난주였기 때문에 예.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환 조사를 이제 벌써 4번째 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나오고 나서 어떻게 통화도 하셨나요? 예, 제가 들어가실 때 마침 이제 저는 그 바깥에 있지 않고 중앙지검 바로 앞에서 네. 대표님 이렇게 보내드리고 왔는데요. 네. 그때 같이 들어간 이제 박균택 변호사 계시지 네. 않습니까?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 조사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제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렇게 굳이 그 검찰에 불러서 예를 들면 망신을 주고 또 국민들 머릿속에 뭔가 있겠지라는 바이러스를 심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별 물어볼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뭔가 물어볼 것이 있는 것처럼 해서 저희가 예측한 대로 아주 밤 늦은 시간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백현동 수사는 제가 볼 때 조작 수사고 왜곡 수사인 특수부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네,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백현동 개발 의혹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백현동에 이제 식품보건연구원이 있는데요. 네. 예, 그 당시 정부가 그 공기관들이 공공기관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방에 이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종전 부동산이라고 그럽니다. 기존에 이제 백현동에 있는 식품연구원
돈을 팔아야만 그 돈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돈을 대서 건물이라든가 시설을 지어주고 이제 그 건물을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거든요. 그런데 네. 그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건물이 안 팔리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 정부 연구기관이나 이런 게 자연녹지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땅값도 또 싸고 그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사더라도 네.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걸 빨리 종상향을 해라. 자연 녹지에서 이제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고 뭐 상가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종상향을 하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당시 정부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런 요청을 하는데 그런 요청이 그냥 요청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협박에 가까운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간에 지방 정부들은 가져온 원칙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저항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 하다가 워낙 이제 정부가 거세게 나오니까 결국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백현동에서는 자연녹지에서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4단계를 높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특혜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부가 요청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백현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인덕원이라고요. 인덕원. 예, 그렇습니다. 안양에 있는 인덕원 이제 의왕인데요. 정확히 있지는 네. 인덕원에 있는 농어촌 공사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자연녹지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올렸거든요. 네.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아마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백현동에 무슨 특혜가 있고 또 그걸로부터 무슨 이익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이익을 얻은 것도 없고요. 네. 예, 그리고 특혜도 없었다. 예, 그거 충분히 지금 소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압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압력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뭐 공문이 있었다든가. 예, 실제로 공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공문이 있었다. 예, 당시에 공문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다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특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판사의 눈에서는 아마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할까요? 그 이제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쯤 할까요? 지금 뭐 8월 구속영장 청구설이 있었는데 지금 8월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네. 9월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회기 중에 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회기 중이 아닌 때 하게 되면 그냥 이재명 대표님이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영장실질 심사를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기 중이면 우리 헌법에는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국힘은 당연히 찬성할 거고요. 체포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꼼수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 분열의 수사고 조작 수사고 그렇다고 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무특보의 얘기로 듣겠고요. 이제 본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진욱이라는 분은 정치 신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정치에 들어오신 지는 꽤 오래되셨다면서요? 예. 정치 신인은 아니고요. 제가 아마 그 초등학교 때 신문을 열심히 읽은 것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 제가 전남일보하고 전남매일신문을 시골에서 봤거든요. 네. 예, 영광 그 아주 시골인데 한 2, 3일 지나서 이제 우편으로 붙여옵니다. 신문이.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주로 봤던 게 뭐냐면 정치면에 박스로 된 가십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중도통합론 이철승의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78년 9년 이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뭐 신도환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유도를 잘해서 뭐 이렇게 상대를 업어치기를 했다 뭐 이런 걸 읽으면서 정치가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고요. 지난 12년 전에 안양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사실은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지지난번이죠. 선거 때 광주 남구에서 출마를 했고요. 저는 광주에서만 30여 년을 살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주말 부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서울에서 많이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이제 광주의 현실 또 광주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누구보다도 이제 깊게 파악하면서 또 그걸 중앙과의 관점에서 통합해서 봤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좀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광주를 봐오시면서 광주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의 미래를. 저는 그야말로 우리 시민과 네. 정치 지도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산을 어떻게 잘 배치하고 또 잠재력이 있는 것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거기에 이제 광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강기정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차 도시 그리고 또 AI 사업 이런 것들은 방향을 굉장히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산업 기반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마련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이제 남구 대초원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산단도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의 방향을 잘 잡고 있고 또 광주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기반 교육적 기반이 좋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끌고 가느냐 거기에 우리 광주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여기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쫄지 말았으면 좋겠다. 특히 광주가. 이낙연 전 대표도 뭐 DJ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정치 현실이 시대 현실을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어려운 정치적인 여건에 처해 있을 때 좀 싸우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보시는 게 아닌가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광주 시민 또 전남 도민의 정치에 대한 실망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까지 사실은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께서 정치에 무관심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마음속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또 지역 발전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여준 걸로 본다면 우리 지역에서 정치는 실종됐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있는데 국민의 어떤 삶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우리 경제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대체 민주당은 뭐 하느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주당 국회의원은 무엇하고 있는가. 이런 지금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송영길 대표님이 말씀하신 쫄지마 광주. 사실은 광주가 한 번도 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가장 대차게 우리 한국 정치를 이끌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제 가장 그 위축돼 있는 정치적 지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우리 시도민들은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정치인 그리고 이제 유능하고 참신하게 정치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만큼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시겠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바뀌지 않고는 네. 사실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저는 위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 않고 우리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180석이 일치 단결해서 싸웠다면 네. 과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가 네. 계속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들에 대한 아쉬움. 그렇습니다. 네. 예. 야당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이제 대안 제시 세력이라고는 하지만 그 대안은 실현되지 않고 정권을 잡을 때까지 사실 기다려야 하는 대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야당은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또는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통해서 견제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폭주하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발언하고 싸우는 결기 있는 정치인은 사라지고 당 내부에서 당권을 가지고 또는 자신의 공천권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정치가 좀 실종되지 않았나. 그리고 네. 야당다운 야당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도민들은 이제 정말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유능하게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 네. 예, 그런 바람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정으로 이제 인터뷰하시는데 박지원 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도 너무 민주당 의원들이 무르다, 남한도 못하다, 예. 뉴스 메이킹도 못한다, 이슈 메이킹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나서서 지금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은 현역 의원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 누군가는 나와서 여기를 대체해야 되는데 근데 원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직접 등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로라는 표현 절대 하지 말라 했는데 본인 오빠라고. 예. 뭐 모든 정치인은 현역이기 때문에 네. 예, 저도 그 박지원 장관이 말씀하시는 네. 원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 박지원 장관님이 가장 잘하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을 선택할 때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인가, 즉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특히 이제 대권 후보로 성장하거나 또는 어떤 그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는 주요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박지원 장관님은 이미 다 성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지금 현재도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물론 해당 이제 지역민들이 판단해서 선택하시겠지만 광주 전남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관점에서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역할을 정진욱 특보를 포함한 정치 지금 도전하는 분들이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사실은 이제 저는 무한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무책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가지는 무책임함도 똑같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치는 책임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또는 상황에 대한 책임 또는 정치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금 같은 정치 현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비판자의 입장에만 있지 않고 책임을 지는 입장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똑같이 이제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께서 정치인을 선택하실 때에는 과연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결기 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총선은 희망의 씨앗을 찾는 선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 미래의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싸울 수 있게 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광주 정치, 호남 정치를 복원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정진욱 자신의 정치적인 포부와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오랫동안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나이가 먹어서 조선에 도전한다는 자괴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이 정말로 긴박하고 위기입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오랫동안 정치를 연구하고 또 준비해온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거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는 제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길게 봤을 때 정치에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욱 이재명 대표 정무특별보좌역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